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1 본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에서 자, 본체하고 부품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해칭의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해칭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버는 또 각도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커브니까 각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부품이 달라지게 되면 서로 해칭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해칭의 간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본체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닥이 있고, 이 바닥과 몸통을 연결하기 위한 리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여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구멍이 나서 파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회전으로 그릴 거고, 회전으로 그릴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만 그려줍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만 그리고 회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중심선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각형으로 생긴 아이고, 요 부분은 돌출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자, 여기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대칭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칭형일 때는 원점을 인벤터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중앙에 그리는 게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에서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해서 그 다음에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하시고 다음을 해서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 본인이 적고 싶은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공간 폴더는 시험장에서는 그 바탕화면에 본인 그 비번호로 아마 폴더를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네, 거기다 걸어 주시면 되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요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셔가지고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요 동력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자, 템플레이트에서는 ko.kr에 그 매트릭에 있는 스탠다드 mm.ipt 파일로 작성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먼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몸통을 그려줄 건데, 자,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칭일 때 중간에 그려주게 되면 나중에 미러라는 기능을 쓸 때 되게 유용하게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한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미러나 이런 기능을 쓸 때 평면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형태는 중간점, 여기 원점인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먼저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자, 지금 제가 그렸던 요 사각형은 지금 요 부분에 요 사각형인데, 요것 중에서 우리는 지금 회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자로 재기 전에, 자, 여기는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중심점을 그 중심선의 요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정중앙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를 자로 재보면 여기가 74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를 74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잰 거리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고요. 여기가 74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주면 여기는 거리가 54mm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름이 54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전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또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서 제가 지금 그린 요 사각형은 여기 바닥에 있는 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은 또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86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가 86이고,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10mm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가 86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세로 높이가 10mm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랑 요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파이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맨 끝에는 요 중심 끝 점이랑 여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요 사이 거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80mm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80이라고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수직 구속을 이용을 해서 요 중간점이랑 여기 중간점이랑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브가 올라가는데, 자, 리브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대충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지금 재보면 50mm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50m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치구속을 이용을 해서 이 사각형의 중심점이랑 중간점이랑 이 바닥면의 중간점을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치수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파져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베어링이 볼 베어링 620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본체의 요 구멍이랑 그 다음에 베어링의 바깥 지름이랑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자로 재가지고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규격집을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데, 가시면 그 KS 규격집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KS 규격집을 이렇게 찾으셔 파일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지금 62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베어링 620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 620이 베어링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여기 스몰 d, 라지 d, 그 다음에 b 값, 그 다음에 반지름을 시험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d 값이 내륜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5, 그 다음에 35가 외륜이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폭이 11mm고 복각기가 0.6입니다. 그죠? 요거를 시험지에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려 주실 때 여기다가 선을 대충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자, 여기 요거 할 때 초록색 점에서 찍으시면 안 되는 게, 초록색 점은 이 선의 중간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치수를 부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 점에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베어링의 외경값 아까 35가 돼야 돼요.
여기는 내가 자로 쟀는데 나는 여기가 36이 나오던데 해서 36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베어링의 외경이 35니까 35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해줍니다. 저는 그릴 때 아까 동일선상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야 되는 게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어링의 B값 그 11mm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으니까 여기를 자로 재 보면 여기가 14mm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치수 14mm를 주시고요. 오른쪽 부분도 똑같은 14mm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같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이 자로 재 보니까 42mm가 나오네요. 그래서 4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회전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윗부분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회전을 하셔도 되고 여기 바깥쪽 부분만 회전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1을 열어서 스케치 1을 스케치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해주는데 돌출을 할 때 여기 바닥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여기로 스케치를 했다면 돌출의 두께는 요 그림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좌측면도나 평면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칭기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대편에 똑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여기가 52mm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52의 2배, 그러니까 104mm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돌출을 할 때 네, 여기 104mm만큼을 대칭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서 스케치 그림을 그렸다면 네, 돌출의 두께는 여기서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리브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2배로 치수를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3mm고요. 그래서 돌출을 할 때 여기 바닥 부분을 6mm만큼 대칭으로 돌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돌출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좀 더 바짝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리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경사지게 들어가는데, 자, 이때는 자, 여기 원점을 열어서 여기 YZ 평면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새 스케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는 모형이지 실제로는 스케치의 한 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방금 만든 평면에 있는 모든 이 면을 스케치의 하나의 선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형상 투영에서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테두리에 막 이렇게 생겨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선들이 다 투영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노란 점이 뜰 때 노란 점에서 노란 점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선의 길이는 같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접선 구속을 이용을 해서 원에다가 선이나 곡선을 붙였다면 무조건 접선 구속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줍니다. 요까지 거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연장선을 뭐 선을 그어 가지고 재셔도 되고, 여기는 뭐 대충 이렇게 재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 15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 정도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속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돌출을 할 때는 요거를 가지고 돌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를 재보면 여기 두께가 6mm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또 돌출, 자,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선택을 해서 대칭으로 6mm만큼을 또 돌출을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스케치 1을 또 스케치 편집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사각형을 하나를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서, 자, 요것도 회전을 할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오일캡 그 그리스니플이 붙을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요거의 2배 길이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높이가 3mm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저는 여기를 6mm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여기가 12mm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지름은 12mm로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일치구속을 이용을 해서 요 중심선의 중간점을 요 위쪽 면의 요 중간점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회전을 할 때, 자, 여기에 있는 사각형만 선택을 하면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뜨게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뜬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회전을 하실 때 여기 테두리 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사각형 전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선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뜨지 않고 장착이 되게끔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리스니플들을 붙을 위치를 작업을 해줄 건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리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 안쪽에 이제 우리가 대충 그려놨던 리브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건데, 요거 하실 때 이제 회전으로 가서, 자, 여기서 여기 안쪽 부분, 우리 아까 여기 안쪽 부분 있죠, 여기 선택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집합으로 그 잘라내기로 이렇게 파내게 되면 안에 이제 튀어나왔던 리브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여기 리브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더 이상 쓸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시성을 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체 앞부분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본체 나머지 마무리 부분과 목깎이 이런 것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